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들으신 대로 이틀 연속 200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에서 모레, 그러니까 일요일에 종료가 되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은 들으신 대로 일주일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보름간가량 이어진 집단 휴진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윤 교수께 먼저 좀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단락될 전망이긴 한데요. 또 네. 내부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공의 선생님들, 전문의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는 반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협이랑 뭐 정부 또 국회는 이렇게 합의를 해가는 모습인데 또 앞으로 협의를 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발이 있다는 측면은 글쎄 언제고 다시 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의협이 일단 합의문을 작성해서 예. 아침에 그 민주당과 그 합의문에 서명을 했고 예. 오후에 이제 보건복지부 정부와 서명을 할 예정인데 예. 여기에 이제 일부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예. 그 전공의들이 합의문에 반발을 하고 있어서 예. 지금 정부하고 합의문 서명식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조금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요. 네. 밤새 논의한 거는 이제 사실 민주당과 의협이 밤샘 협상을 벌인 것이고 그 단일안, 그러니까 범의료계가 만들었다고 하는 단일안이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거기에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 게 아니었던가요? 단일안을 만드는 데는 그 전공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예. 실제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 전공의들이 지금 참여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최종안에 반영을 했는지는 지금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단일안을 만들 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이것은 최소한이 아니고 예. 협상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에서 했어서 예. 지금 만약에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 예. 협상안을 전공의협의회 단독으로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가능성까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합의서가 서명식이 되고 파업을 철회한다고 해도 네. 일부 전공의들은 또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료계 내부 분열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오히려 합의의 이 어떤 그 오늘 의미가 퇴색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정부는 여당의 중재를 통해서 완전히 물러난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국민을 관전자로 본다면 자, 의료계의 주장이 있었고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자, 오늘 민주당하고의 안은 원점 재논의한다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다시 스타트 라인으로 돌아가서 예. 그동안 4가지 발표했던 것을 또 의료계의 동의가 없이는 일방 추진할 수가 없고 예. 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이건 뭐 다시 재론될 수 없는 논의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제가 지금 이 모든 일에는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예. 이번 정부 내에 추진되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예, 코로나 종식이 내년 언젠가 된다 하더라도 예. 지금 뭐 이 빌 게이츠 이사장의 말을 따르면 내년 6월쯤 우리 자체 백신도 나오고 연말 연초에 이제 또 이 선진국의 백신이 나오고 우리도 그 생산을 일부 도우면서 국내에도 유통을 좀 시키고 그러면 지금 WHO 기준으로는 한 2년 내 종식을 본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요. 내후년에 우리는 3월에 대선을 또 치러야 됩니다. 그럼 이번 정부엔 추진할 수 있는 이 동력이 또 시간이 없죠. 예. 그럼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의협을 필두로 해서 전공의들이 우선 이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은 예. 다 들어주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한 가지 오늘 그 도대체 왜 전공의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인가? 예. 어제 오후에 제가 이 범투위에서 예. 범투위는 전공의도 참여를 했고 네. 젊은 의사 비대위도 들어갔고 네. 의협도 들어갔고 예. 개원의협의회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의사 집단이 다 망라돼서 예. 직역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직역의 의견을 다 충분히 논의하고 단일 합의안을 낸 건데 예. 이걸 민주당은 받은 거고 예. 딱 하나 보니까 보건복지부는 원점 재논의라는 것을 예. 모든 것을 열어놓고 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모든 것을 열어놨다는 건 뭐냐면 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고 예. 모든 게 다 열려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열려 있는 결과물은 어떻게 도출이 되느냐.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사실은 표현은 좀 다른데 예.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바꿔 써도 돼요. 원점 재논이라고. 예. 뭐가 다릅니까? 의미는 다 통하는데.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는 이 문구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예. 원점 재논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예. 모든 것을 열어놓고는 이거 안 된다. 그럼 그 문구 바꾸면 되죠, 뭐.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다릅니까? 그럼 저는 거의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하나는 철회라는 표현입니다. 이 철회는 정부는 좀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중단이나 철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부 내에 이게 추진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예. 그럼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예. 철회라는 문구를 집어넣으면 지금 전공의들이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야 우리가 이겼다. 뭐 승리의 개가를 올리고 싶을지 모르지만 예. 예. 그 과정에 출혈한 것은 환자와 국민들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예. 다소는 미안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예. 흔히들 또 비판할 때 쓰는 밥그릇 싸움이 결코 아니라 예. 우리 의료 수준을 나아가게 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의사들의 고민이고 네. 특히 젊은 의사들의 여기는 열의가 담겨 있습니다. 예. 이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예. 설득을 지금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국민 설득을. 예.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고 철회라는 문구, 원점 재논이라는 문구에 너무 집착할 의미는 없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사 집단이 그동안 요구해 온 것은 사실상 모두 다 관철됐다. 예. 오늘 아침에 이 선언이 서명에 예. 담겨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평가까지 같이 이제 최영일 평론가에서 해주신 것 같아서 김윤 선생님께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의협과 합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먼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은 예, 예. 의협과 민주당의 합의한 안에는 예.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의료, 공공의과대학, 예, 예. 의과대학 증원 논의를 중단한다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쵸, 네. 그게 이제 종식이냐 안정화냐 예. 또 안정화된다고 하는 거를 예.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논의 재개 시점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예.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만약 이게 의료계에서 이야기한 대로 또는 정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정책이 의과대학 증원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예. 의료 전달 체계, 지역 의료 체계가 잘 강화되고 정비되는 게 중요하다면 예. 저는 의료 전달 체계, 지역 의료 체계, 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먼저 시작하고 예.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시점에 거기에 덧붙여서 의과대학 증원과 공공의과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면 예. 의료계가 반대했던 지역의료 체계나 전달 체계가 안 돼서 결국 의과대학 정원만 늘리는 거고 예. 이 정책은 실패할 거다라고 하는 장애 요인이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논의의 순서상 지역의료 체계, 공공의료 체계, 의료 전달 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책을 먼저 하고 예. 이후에 의과대학 정원, 공공의과대학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합의문에는 그런 논의의 순서에 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 표현되어 있지 예. 않고 예. 지역의료 체계, 공공의료 체계와 관련된 논의가 그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돼 있어서 예. 이 논의가 앞으로 실질적인 그 지역의료 체계 강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 여전히 좀 의문이 많다. 예. 만약에 이게 정부가 정말 무책임하게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한 게 아니라면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달 체계 개편이나 지역의료 체계 강화 관련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 예.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공연히 의과대학 정원 정책을 내놓아서 예. 분란만 일으킨 꼴이 될 수도 있다. 예. 예. 그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합의문 내용에 담긴 내용들 중에 좀 아쉬운 부분들 짚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5가지 합의 항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우선 이 지금 의료계가 4대 악으로 짚었던 정부의 정책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일 핵심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 예. 이게 그 내용도 보면 2023년부터 연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린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점 재검토를 한다는 거고요. 정부가 일방적인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지금 대부분 다 이 민간 의료 시장 문제가 아니고 공공의료 부문이 너무 취약하다, 예. 기울어져 있다. 근데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대도심권에 있는 시민들은 체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병원 우리 동네에 많은데 근데 문제는 지방에 갈수록 병원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예. 몰리는 곳은 몰리고 이 쏠림 현상 이것도 결국은 이제 시장 흐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공공이라 함은 이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도 의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대를 만들고 이 안에는 조금 세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의대를 이제 특정 지역에 설립하게 되면 부설 병원을 거기에 두게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000명의 증원되는 이제 의대 정원은 매우 명확하게 그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자, 전액 장학금을 주는데 대신에 10년간 공공의료에 필수적으로 일해야 되고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이 학비를 다 국가가 환수하게 돼 있어요. 예. 4,000명 중에 3,000명은 공공의료의 종사, 1,000명 중에 500명은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역학조사관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예. 나머지 500명은 기초의학 분야에 이 연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다 의료계의 반대에 의해서 원점 재검토가 되게 된 거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설 협의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선언문만 사인하고 그냥 예. 파업 종료됐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동안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정부의 이 정책은 추진돼야 된다는 입장이 강해요. 네. 근데 다만 의료계가 반대하기 때문에 물러선 것인데 예. 그럼 의료계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 나가면서 예.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전공의를 위한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예. 네, 네. 전공의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한다고 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제 이 범투위에서 나온 내용들 단일 합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사실 이것을 우선은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오전의 서명이었던 거고 예. 이게 복지부가 받아들이는 게 이제 오후 2시로 예정된 서명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문구라든가 예. 아까 또 나왔지만 이게 지금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의료 집단 입장에서는 예. 추가적으로 더 협상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다면 얻어내야 하는데 예. 너무 우리 지도부가 뭐 최대집 회장이 예. 빠르게 서명해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또 아쉬움을 가진 일군의 의사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의료계 내에서 어제 범투위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 이 소통이 되고 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해결돼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매우 이상한 상황이 돼요. 예. 정부와 여당도 서명은 하고 합의는 해주고 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양해하기로 했는데 예. 왜 파업은 끝나지 않지 하는 문제에 예. 대해서 국민 설득에 문제가 생긴다고 아까 제가 강조를 드린 거고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의료 시장과 의료계가 원치 않는 의도하지 않은 교란으로 혼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막기 위한 것도 오늘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만약에 실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파업을 지속한다면 물론 할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추진력을 전문의나 전공의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상황 안에서는. 그래서 아까 짚어주신 대로 그것이 국민들이나 대중적으로 비쳤을 때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끼리 내부 분열로 보일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신 것이고요. 근데 좀 아쉽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냐면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설계하는 뭐 국회, 정부 이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의 사이드가.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네. 제공자와 설계자가 있는 건데 아니 사용자, 그러니까 즉 이용자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이렇게 양측이 합의하는 것도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네. 목소리도 일각에서 있더군요. 그거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보건의료 산업노조, 시민단체, 가입자 단체들이 지금 이게 밀실 합의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의과대학 정원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 의사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가 간호사의 역할, 다른 의료 인력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모여서 특히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합의 구조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과의 합의문에는 그 합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한다라고 예. 되어 있어서 예. 다른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예.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에 예. 지금 복지부하고의 합의문에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한다라고 해서 이게
의사협회와 정부만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네. 이게 과거 2000년에 의약분업에서 의사협회가 파업을 했을 때 그때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사실 의약분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의과대학 정원을 줄이는 결정이 거기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소위 밀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전체 의료 시스템을 더 왜곡하는 그런 결정들이 내려질 수도 있어서 저는 분명히 국민과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이후의 대책들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 단체 내 이런 조정을 갈등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약간 위험한 조짐이 뭐냐면 의사 집단 내에도 이 젊은 의사와 의협이 생각이 다르다는 게 지금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이렇게 되면은 뭐 정교조 7년 싸운 판결 어제 나왔습니다만 그럼 파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것이냐 아니면 집단 휴진이 맞느냐. 파업은 이게 노동 3권에 보장돼 있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인데 이제 우리도 그래도 직능단체다. 직업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장돼야 한다. 헌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이게 이제 의협의 주장이었고 언론에서도 지금 고민이 좀 있어요. 파업이냐 이게 집단 휴진이냐. 그런데 어쨌든 집단성을 인정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연대성이죠. 연대함으로써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사회의 이 한 분야를 멈출 수도 있다라는 무력 시위를 하는 셈인 것 않습니까?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 위험 변수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걸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보자. 원점 재논의까지 이제 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앞으로 이 상설 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하자고요. 이게 만들어져서 이제 디테일,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민주당은 사실은 입법의 이 어떤 기능을 더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아까 전공의의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입법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죠. 법안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현황 조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법적 효력을 통해서 저 집단의 어떤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도 그 실익이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검토하고 만드는 것이 입법 영역이면 정부 정책은 이제 행정의 영역에서 추진이 됐을 때 그럼 이게 의사 집단과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느냐.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의사가 모자란다는 거였잖아요. OECD 지표로만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이 인구 1000명당 1명 이상 모자란데 또 한 의사를 빼면 더 모자란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고요. 모르던 국민들도. 근데 그럼 의사 정원을 줄인다면 그럼 양보다 질 아니면 생산성이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좀 지금보다 그럼 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국민 설득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협의체 안에서 다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한 후에 뭔가 하나의 마스터 플랜이 입안이 되고 분야별로 추진이 되고 거기엔 책임자들이 이제 선정이 돼야 되고 다양한 이해들이 수렴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청회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의료 소비자, 의료 서비스 소비자 집단인 국민까지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의사들의 저는 리더십과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었고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고 우리도 한국의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상황에서 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고민의 결과가 그렇게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로 나타났는데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달라.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정책을 수정하겠다. 근데 이제 의사들이 그냥 안 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그러한 리더십을 의사 집단이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그 의료계의 원로분들이 있는 이 의료 한림원도 있고 이런 곳에서 의견들도 간간히 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의사 집단 내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끌고 가느냐. 이게 저는 앞으로 협의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젊은 의사들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지도부를 신뢰한다 그래야지 지금 서명 직전에 우리 지도부는 우리와 지금 한 이야기와 다르다. 배신이다 이러면은 이건 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복잡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선 오늘은 의사 집단의 리더십이 조금은 정돈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오늘 이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고
저도 이 사태가 워낙에 또 초유의 사태인지라 뭐 예를 들면 그 전문의 대전협이 마치 보여지는 그림이라는 것이 대정부 질문처럼 대정부 투쟁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실제 4개 약이라고 하는 그 조항들을 보면 앞에 2개, 그러니까 공공의료 의사 정원 늘리는 문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입법사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비대면 진료나 한방 급여화 문제는 네. 뭐 정부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합의도 이원화해서 지금 진행되는 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윤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그동안 대전협이 투쟁을 벌이는 그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 정부를 상대로 할 게 따로 있는 것이고 국회를 상대로 할 게 따로 있는 것인데 너무 대정부 투쟁처럼 보여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대전협이나 의협의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대안을 가지고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안 없는 반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목적이 그 의협이나 대전협이 비판했던 뭐 지역의료 체계, 전달 체계, 공공의료 체계 강화가 전제되지 않은 그냥 정원만의 증원이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원 증원을 저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의사 면허자가 13만 명인데 1년에 400명을 늘리는데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나서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고 파업을 할 정도의 강력한 어떤 투쟁을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번 그 정책의 과정에서 의협과의 뭐 예를 들면 의협이 비토할 수 있는 의협이 이제 대부분의 정책 의료 정책들을 비토해 왔는데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의협이 비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위기감.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의사단체가 갖고 있는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이 갖고 있는 의료 정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쇠퇴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책에 대한 싸움이라기보다는 정치에 대한 싸움이었고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싸움과 예를 들면 국회에 대한 싸움과 뭐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 요구사항이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영일 평론가께서 이제 짚어주신 부분이 이제 의료계 내부의 목소리를 한 트랙으로 전달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지적해 주신 거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건 또 이제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의사협회는 이제 의사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의 참여도 적고 그 병원에 고용돼 있는 봉직이나 대학 교수들의 참여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개원의와 대학에 있는 교수와 또 전공의가 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의사협회는 합의를 했지만 전공의협의회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전공의들이 이야기하는 수련 과정에서의 그 나쁜 근로 조건,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교육의 기회는 많지 않은 이런 문제는 돌이켜 보면 사실은 그것의 그 원인의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대학 교수들이 있는 거고 병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공의가 나쁜 근로 조건, 나쁜 수련 환경을 어떤 싸움의 대상은 사실은 정부가 아니고 병원이나 교수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정부나 여당을 대상으로 한 투쟁의 목표로 삼는 것은 개별 정책을 개선하는 데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 정치적 영향력의 고수의 목표가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좀 더 쉽게 저희가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동어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런 합의나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을 겪다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보시는 분들은 누가 양보한 거야? 누가 지금 이 어떤 길고 긴 싸움에서 승리한 거야? 물론 이기고 짐이 중요한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누가 먼저 이걸 양보를 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 그런 걸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추측을 하다 보니까
정부나 국회 여기 이제 나름대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의사단체들 혹은 전공의협의회들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정리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지금 윈윈이 됐어야 좋은데 예. 이런 사회 갈등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수면 밑에 오랫동안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게 어떤 이제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오는 거죠. 이번에도 저는 이 의사 집단에 어찌 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예. 이 밑에는 짙게 깔려 있다. 예. 문구 하나 가지고 싸울 때는 예. 사실은 이게 신뢰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게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로 시작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부 쪽에 책임론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코로나19 때문에 의료진이 이렇게 다 예. 힘을 쏟고 있는데 예. 이걸 툭 던져버릴까? 근데 이제 정부는 아까 이 김 교수님 잘 정리해 주셨지만 이 정책은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고 예. 전임 정부부터 이 의료계에 대한 오랜 고민 끝에 자, 이번 정부는 의사를 늘려야 되는구나. 예. 10년지 대개 정도 걸리니까 예. 지금쯤 발표해야 되겠다.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과정에서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 역학조사하고 하니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는데 그래도 지금 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 대비 역학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감염 경로 추적 안 되는 게 지금 24% 넘어간다는 발표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 역학조사가 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의료 전문가인 거죠. 의사들인 거죠. 그럼 지금 이들을 키워내도 10년 후에 한 500명 되는 거예요. 10년이 더 넘어야죠. 10년 차까지 400명 중에 4분의 1을 이제 8분의 1입니다. 예, 정확히 예. 500명이니까 예. 8분의 1을 뽑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지금 정부는 코로나의 와중에 미래의 이런 의료적 이 자원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발표한 건데 예. 의료계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매우 안 좋았던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커졌어요. 네. 쌓여있던 불만에 이제 어찌 보면 도화선에 불이 붙은 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폭발한 건데 그 문제는 이제 의료계의 주장이 좀 안타까운 거는 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들에겐 잘 전달이 안 됐어요. 예.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제가 여기서 짚었는데 저 왜 느리면 안 돼? 결국은 의사 느리는 걸 의사들이 왜 싫어해? 예. 지금 바쁘고 힘들다면서 예, 예. 그럼 사람이 많아져야 좀 우리가 노동 강도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예. 예. 근데 왜 숫자가 느는 건 싫어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하시지? 이제 네. 이런 고민이 하나 국민들에게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공공의대 신설은 뭐가 문제일까인데 이건 약간 정치적으로 좀 이 불이 다르게 갔습니다. 예, 예. 그 예를 들면 시민단체가 학생을 선발한다고 뭐 예. 이런 이제 이 엉뚱한 쪽으로 흘렀고 예.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해명하는 데 꽤 애를 먹었죠. 예. 세 번째는 국민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거 한의와 양의가 지금 한방 첩약을 놓고 뭐 보약을 반값으로 만들어준다는 건가? 의료보험에 넣어서. 그럼 한약을 주로 드시는 환자들은 좋은 거 아니야? 예.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한의사협회가 굉장히 뿔이 났어요. 내용은 이 보약은 해당도 안 되고 예. 딱 3가지 약제에 대해서 3년 동안 시범 운영 한번 해보자고 한번 급여화 한번 이 시범 운영을 해보는 건데 그것까지도 반대하십니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아니 저 양의 쪽에서는 이 수십 개의 항생제 물질을 다 이제 이건 치료에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급여화를 시키는데 예. 우리는 수건 사업으로 이 3개의 중요한 약을 한번 3년간 해보자는 건데 이것까지도 반대하느냐 굉장히 섭섭해했죠. 예, 예. 그리고 이 국민들은 사실은 저건 한의와 양의의 격돌이지 예. 이 정부가 싸울 일은 아니지 않은가. 예.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또 소관 예. 사안인 거고요. 예. 그 마지막 4번째도 좀 이상해요. 좀 비대면 진료. 예. 지금 최근에 뭐 그 유력 정치인의 아들 문제 때문에 예. 왕진이 있었다. 예. 예. 제가 어릴 때 왕진을 봤는데 이제 왕진이 없어졌어요. 예. 왕진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이 비대면은 의사분들의 몸이 움직이지 않고 수많은 환자가 예. 정말 공간 이동을 하지 않고 아픈 분이 즉각적으로 뭔가 최소한의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이 첨단적인 기법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게 영리화되면 동네 병원 망하겠구나. 다 명의들한테만 이 비대면으로 진료 요청을 하겠구나. 그럼 또 이게 기울어지면서 쏠림 현상이 생기겠구나 걱정은 저도 드는데 예. 문제는 내용을 보면 엄격하게 의료 사각지대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무슨 지금 우리나라의 병원은 다 비영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터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의료 오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 이 공공의료의 혜택이 가지 않는 곳에 네네네.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그래도 이분들도 위급할 때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 하자는 예.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 네 가지가 예. 4대 악으로 묶기에는 다 좀 달라요. 색깔과 적용 대상들이. 예. 그래서 동등한 게 아닌 1, 2, 3, 4를 묶어서 저지투쟁을 하니까 제가 보기엔 이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거는 한의와 양의의 밥그릇 싸움 같고 예.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건 의사 경쟁 구도 내에서 예. 더 이상의 추가되는 경쟁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예. 어떤 것을 보면은 비대면 진료는 이게 의술이 좋고 예. 첨단 장비를 통해서 더 의술을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걸 왜 전문가들이 반대할까 하는 부분 또 퀘션 마크가 들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명확히 소구되지 않으면 전 의사 집단의 집단 행동은 실패로 갈 위험이 크다고 봤어요. 예. 애초에 예, 예. 파업 시작 때부터. 예.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해소가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정부에 대해서 만약 의료계가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예. 의료계도 전공의 협의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세균 총리 만났을 때 예. 모든 게 다 풀린 게 아니라 오늘이 이제 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오늘 서명은요. 이 정책 난제를 풀어내야 할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의 첫걸음이에요, 오늘이. 근데 여기 이제 국민들도 참여한다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의사 외 이 의료 전문가들도 참여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걸 조율해내기 위해서는 의사 집단은 명분과 전문성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이해관계가 다른 쪽에 있는 집단도 설득할 수 있고 사실은 어느 측면에서는 한의계까지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또 공존의 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김윤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련의 과정을 보셨을 때 네. 의료계와 정부에서 어떤 것을 얻었고 어떤 것을 잃었다라고 보십니까? 먼저 협상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이제 4개의 정책을 내놨고 여기에 이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해서 파업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놓은 그 협상책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였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가 주장한 것은 원점에서의 재검토, 철회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리 담화, 그다음에 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장, 지금 정책위의장이 된 한정혜 의원이 이 문제를 입법 사항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예. 정원 증원이나 공공의대는 입법 사항인데 예. 입법 사항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추진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전장치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제 조건을 달아줬고, 그 다음에 다시 원점에서의 재검토라고 하는 문구가 협상안에 들어가도 좋다라고 그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한 번, 여당이 2번, 예. 그 사이에 총리가 확인을 해주셨고 대통령도 확인을 하는 예. 한 너댓 번의 그 양보가 이루어진 반면에 예. 이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는 그 원점에서의 재검토라고 하는 거를 끝까지 고수했고 그걸 관철해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의사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아직 그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뭐 누가 이기고 졌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그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이 갖는 뭐 사회적 권위 또 힘은 그 2가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당성이고요. 하나는 실제 물리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어떤 정당성과 도덕적 정당성,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환자를 돌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정당성은 없고 정당성은 대단히 부족하고 이게 환자의 생명을 돌본다는, 쥐고 있다는 그 물리력으로 사실은 본인들의 그 요구 사항을 관철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덕적 정당성, 과학적 정당성 또는 내 생명을 지켜줄 어떤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성과를 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사가 국민들에게, 환자에게 정말 존중받고 존경받는 직업으로서의 어떤 권위, 위치는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측면에서 이제 지금까지 오늘 어떤 이 정부와의 합의, 또 국회와의 합의가 있는 상황에 오기까지 어떤 점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지, 뭐 잃은 것, 얻은 것, 아마 국민들도 많은 생각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에서 오후 3시에 자신들의 입장을 또 따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제 요 내용 아마 이제 만나보면 어떤 측면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게 어떤 측면에서 이제 전공의협의회 측은 이 어떤 합의에 반발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좀 더 명쾌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갔는데 특히 저희 같이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 의사 파업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표현인 것인가? 그러니까 즉 직능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노동이나 근로자 쪽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할 수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집단 휴직 내지는 진료 거부라는 표현을 대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쟁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하고요.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4가지의 철회 조건, 정책 문제, 우리가 논리적인 정책적인 판단들을 계속 하게 되지만 결국은 의사 집단이나 우리 국민이라고 개념적으로 총칭을 하거나 정부나 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일하는 거고 사람들의 이 조직화된 연결망일 뿐이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감정도 존재하지만 방송에선 최대한 절제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의사 집단에서 의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타이밍도 좋지 않았고 여기서 의사들은 권위에 상당히 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예우해주고 그 권위를 존중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요. 이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수사로 넘어갈 수도 있는 대목인데 이게 의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걸 저는 그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권위를 존중받길 원해요. 그리고 의사들의 권위는 특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절박할 때는요. 가족이 아파 보신 분은 알아요. 의사가 신입니다, 사실은. 죽거나 살거나 하는 생사의 기로에서. 그래서 그 의사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이분의 컨디션이 좋기를, 이분이 정말 훌륭한 의사이기를.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좀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특별한 존재인 의사분들이 파업이라는 걸 쓰는 순간 대중들에게는 이 의사라는 어떤 사회적 지위는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 노동자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노동을 하는 다수가 사회를 꾸려가고 있는데 근데 의사의 특수성이 그냥 우리와 동등한 노동자예요. 그럼 그냥 특별한 직능을 가진 특별한 다른 영역의 직업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파업 그럼 그냥 국민의 세비로 월급 받는 행정 지도자일 뿐이구나. 그럼 뭐 국민의 대표, 외교의 수장 이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말에는 그 생각과 개념이 들어있고 그것에 의해서 그 사회적인 여러 역할들에 대한 특별한 힘, 특별한 지위 이런 게 부여된다고 봐요. 법적으로 보면은 만인이 평등하죠. 우리는 법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페셜한 직종에 있는 분들. 우리가 이번에 이 의사 집단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가 뭔가를 보면 엘리트예요. 의사분들이 또 본인들을 그렇게 포장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는 엘리트 집단이다. 정규에서 1, 2등을 다투는 사람들이 갖는 특별한 직업이다. 원한다고 누구나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야.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권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분들이 파업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건 좀 너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의사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초기에 일부러 이것은 이 의료 거부 혹은 집단 휴진 이런 표현을 더 선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만약 이러한 이제 그 뉘앙스들을 의사분들도 이해를 해주신다면 본인 스스로 이번에 한 행동이 정말 그야말로 파업이 아니게. 파업은 공장을 멈추거든요. 근데 병원을 공장이라고 우리가 등치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반인보다 더 깊은 성찰을 보여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조나 일반 직군과 의사는 등치시킬 수 있는 같은 직업뿐인가, 같은 어떤 직업인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저 사실 제가 이제 그 의료계에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물론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전문가 선생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요즘엔 미디어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네. 유튜브 같은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전문의, 전공이 이런 선생님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리세요. 근데 그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분노하는 부분이 나라에서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공공재야?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얘기만 하면 이번 파업에 있어서 내가 왜 공공재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 질문은 이제 김윤 교수께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이 의사라는 직업의 영역을 공공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세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때문에 공공재냐 아니냐라고 딱 잘라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왜 공공재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능한 한 짧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의 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뭐 무슨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상품으로 취급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 국민들에게 예. 기본적으로 보장해줘야 될 권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 시스템 전체가 공공적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의료에 쓸 돈을 이제 조달해서 쓰는데 예. 반면에 의료 서비스를 직접 이제 제공하는 병원이나 의사는 민간이 대부분 중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 체계는 공공적이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는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이 두 개가 충돌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개원한 경우에는 내 돈으로 그렇습니다. 네, 의원 문 열고 병원 사고 장비 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왜 내가 공익에 봉사해야 되느냐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의료 서비스의 공급 시스템 자체가 훨씬 더 공공적인, 그러니까 예. 공공의료기관이 훨씬 더 많고, 예. 그 비영리 민간법인 같은 공익적 형태의 병원들이 더 많아져야 이 예. 두 개 사이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국립대학, 민간대학 다 할 거 없이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많지는 않지만 받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서 예. 국가가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건강보험 제도가 확대 발전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거거든요. 만약에 건강보험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병원이 많아지고 의료 분야가 굉장히 뭐랄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야가 됐다고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그 대학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예. 기본적으로 병원이 건강보험을 제도를 통해서 재정을 공급받고 운영되는데 예. 거기에 국가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은 예를 들어서 진료비 심사를 하는데 정부가 굉장히 기계적이고 관료적인 규칙을 가지고 의사의 진료 행위를 재단하거나 그러니까 수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 약을 썼는데 이게 건강보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진료비를 삭감하고 예. 진료비를 삭감해서 과잉 진료했다고 환자한테 통보하고 예.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손해고 환자한테는 내가 마치 과잉 진료를 한 나쁜 의사처럼 비춰지고 예. 이런 데 대한 아주 오랫동안 쌓여있던 뿌리 깊은 반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관료적으로 운영되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예. 소위 정부의 개입, 공공 부분의 개입에 대해서 예.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 예. 이제 그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이제 인사가 한 인사가 예. 뭐 의사가 공공재다라고 예. 하는 표현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반감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런 이해들도 충분히 해 주셔야 왜 저렇게 의사들이 또한 반발을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쭤본 것이고요. 예. 이 근본적인 이제 불만 갈등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봤고 그 보름 가까운 이제 집단 휴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의료계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정부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왜 갈등이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합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해와 설득이 앞으로 남은 네네.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일단은 이 집단 휴진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는 최우선 목표가 뭐냐면 코로나19의 와중이기도 하고 병원을 정상 가동하는 게 지금은 최우선입니다.
오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물러나서 서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의사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와서 의료 행위를 다시 재개해 주십시오라는 것에 다름 아니에요. 예. 그러고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하자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미리 다뤄본 논의를 정부와 의료계와 뭐 필요하다면 정당과 국회가 또는 다른 이제 이해 당사자가 함께 시작을 해야 되고요. 좀 차근차근 차분하게 서로 충분히 이해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전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 지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어떤 뭐 의료 절벽이 와서 의사들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 정부 정책이 옳았구나 하는 시점이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완만하게 갈 거라고 전제하고 예. 이제 논의의 출발점에 있는데 정부는 일단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시길 원했던 거고 그게 오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딴 거보다. 그리고 나면 지금 왜 보름 동안에 이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 오늘 이 논의의 자리도 그렇고요. 그것을 한번 재분석을 해서 어떤 이득이 있고 우리 사회에 또 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 의사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럼 정부는 의사들의 동의를 어떻게 구해가면서 이걸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김민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또 단서를 얻었어요. 예. 인프라부터 깔아라. 의사 집단 일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다. 정원부터 늘려야 한다. 지금부터 이 인원을 선발해도 10년 이후에야 첫 의사 400명이 나오고 해마다 400명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0여 년 이후가 돼야 사실은 4,000명이 이제 활동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의사분들은 13만 면허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 쉬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10만 명 정도의 의사가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한다면 예. 플러스 4,000명의 이제 싸움이에요. 10년을 바라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랬어야 했는가 하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가 성찰할 시간이 두고두고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무엇을 위한 거냐가 먼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예.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는가? 예. 그럼 의사도 전 뭔가 이득을 얻기를 원해요. 예. 이렇게 싸웠으면 뭔가 얻어야죠. 그럼 정부도 이렇게 물러났으면 뭔가를 이제 얻어내야 되고 예. 정부가 얻어내는 게 이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공익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의사 집단을 힘들게 설득을 하고 정부는 체면도 많이 구겼는데 예. 그 대신에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얻었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이 맞다고 지지를 해줬다. 예.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계산해야 할 때인데 예. 그 계산 언제 시작되느냐? 1단계는 이제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는 거. 그게 좀 오늘이 되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합의문에 나온 대로 코로나19가 다소 안정화되는 시기부터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이런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건 너무 급박한 논의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만약에 오늘의 이 약속이 파행이 되면 그럼 9월 7일이 지금 3차 총파업 예고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9월 7일에 10호 태풍 하이선이 와요.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은 계속 문 닫고 있고 코로나는 창궐 하는데 태풍까지 오면 긴 장마에 우리가 경제 얘기하는데 거기 서로 면목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라도 좀 국민들의 짐을 덜어주는 금요일 주말을 맞게 해 주십사. 예. 오늘은 이 이상의 바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하나 더 저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마 저녁 6시 전까지 그 국가고시 보는 분들의 선택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거를 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 기한이라서 네. 아마도 오늘 이렇게 상황이 봉합이 된다면 그 문제도 일단락이 된다고 우리가 전망할 수 있겠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의과 대학생 협의회 예. 지금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 4학년을 포함한 예. 는 그 소위 젊은 의사 그룹에 속해 있고 그렇죠. 그게 전공의 협의회와 상당히 더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이제 전공의 협의회가 뭐 3시에 이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예. 만에 하나 전공의 협의회가 의사협회가 서명한 합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라고 예. 하면 의과 대학생들도 전공의들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서 예. 뭐 파장이 꽤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